사람의 이제 우리가 운명이라는 것이, 뭐 단어는 뭐 아시죠? 우리 운명. 예, 그죠? 데스티니, 영어로 그죠? 우리가 목적지를 말할 때 뭐라고, 데스티네이션이라고 가지고,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떤 귀착점, 어떤 결정되어진 어떤 그 결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데스티니, 뭐 운명 이렇게 사용하는데, 동양에서는 쓰는 운명은 개념이 조금 달라요. 이 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운전할 운자거든요. 운전할 운자. 운전할 운자. 그 다음에 명은 뭐냐면, 하늘의 명령. 그러니까, 이 천명적 요소죠. 그죠? 하늘이 이미 부여해 놓은 것. 하늘이 이미 부여해 놓은 것을 어떻게 드라이브를 하느냐. 운전을 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숙명이라는 말 들어보시죠. 숙명. 숙명적이다. 숙명은 정말로 이 잠자숙자를 써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볼 수 없는, 즉 선택의 범위가 거의 없는, 이런 게 이제 소위 숙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운명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선택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가변적인 영역이 있는 부분, 이게 운명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이제 우리가 그냥 언어를 사용할 때 그냥 숙명, 운명을 그냥 섞어 써버리죠. 그죠? 뭐 운명적 만남이다. 이렇게 섞어 써버리는데, 실제 엄밀하게 보면은 이런 이제 운명하고 숙명의 이 차이가 사실 존재한다는 것이죠. 근데 뭐, 이 운명이란 단어를 쓰든 숙명이란 단어를 쓰든, 뭔가 이 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명. 이미 뭐냐면, 이미 던져져 버린 것, 이미 부여된 것, 이런 것들이 결국 사람이 타고날 때 우리 현대과학으로 뭐 우리가 지금은 뭐 유전자다 뭐라 해서 이렇게 사람의 생김 모양이나 그 사람이 타고난 강약, 뭐 신체적 강약도 있을 것이고 기능적인 강약도 있을 것이고, 그런 강약이 이미 어느 정도 부여되어 있는 것, 이게 이제 명이에요. 명. 그러니까 그랜저가 뭐 이 차를 갖다 비교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랜저가 티코보다 빠른 이유가 뭐예요? 그랜저가 티코보다 빠른 이유. 배기량이 크기 때문에. 왜 배기량이 커요?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죠?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큰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 만들어졌다는 부분이 결국 뭐예요? 이게. 만들어졌다는 것이 바꾸기 어려운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 영역이라는 거죠. 고정 영역. 그래서 그 고정 영역이 우리 인생에도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없으면 참 좋겠죠. 그죠? 사실은. 100m 달리기 할 때 그냥 똑같은 자리에서 스타트를 하면 좋겠는데, 이 고정 영역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떤 부분은 강하게, 어떤 부분은 약하게, 이런 식으로 기울어짐이 다 있다는 거죠. 그 속에서 결국 이제 어떤 걸 잘 이제 활용을 잘하는 걸 뭐냐면 선용한다 하죠. 착할 선자에 설용자를 써서, 그죠? 그 반대말이 뭐예요? 선용 반대말. 악용은 뭐예요? 경상도 말로 못되게 쓰는 거죠. 그죠? 그렇게 그 사람에게 타고난 강점, 약점이 사람마다 다 있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이게 이제 소위 운명학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도대체 운명학은 도대체 뭐 어떤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하느냐. 그럼 제일 먼저 밝혀야 될 게 뭐예요? 그 사람이 타고날 때 부여된 고정적인 영역이 뭔가 있다. 타고날 때부터 뭐가 있다고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차이. 이런 차이를 비교하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에서 시간적인 비교가 있고 공간적인 비교가 있고, 공간적 차이, 시간적 차이, 시간적 차이. 그래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물의 형태, 기능, 이런 어떤 실제로 물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상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좀 여러 가지입니다만, 실제로 형태로 드러나는 상은 요 상자를 쓰는 게 의미가 더 부합됩니다. 그래서 요 상은 뭐냐면 그걸 다 포괄하는 개념인데, 뭐 우거지 뭐가 되다,
상이 되다, 그죠? 우거지상, 그죠? 뭐 관상을 보다. 할 때, 그죠? 요 상은 뭐냐면, 어떤 물리적으로 드러난 모양, 형태상으로 드러난 모양하고 시간적인 상황을 다 합쳐서 좀 포괄적 개념으로 쓰는 게 이 상자예요. 그러니까 관상학 할 때, 관상학을 할 때 이렇게 볼관자에 모양상자. 모양상자가 두 가지죠. 미끄러워서. 글자가 끄떡거려서 이렇게 예쁘게 안 써집니다. 여러분, 그 의미는 그래서 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 상자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 상자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둘 다 모양상자는 모양상자인데, 대충 눈에 익은 게 어느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밑에 거예요. 밑에 눈에 익은 것 같아요. 하긴 요새는 간판도 뭐냐면, 전부 한글로 주로 많이 써버리니까, 한자로는 뭐예요? 요 표현이 맞는 표현이죠. 관상학 할 때. 그래서 요 상은 뭐냐면, 모양, 똑같은 둘 다 모양상이라고 하지만, 요 상은 뭐냐면, 어떤 상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상을.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자주 보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 뭐라고요? 아, 당신 오늘 얼굴이 왜 이러냐? 얼굴이 왜 이 모양이냐? 어제에 비해서 오늘의 모양이 어떻게 좋지 못하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어제에 비해서 달라져 있는 오늘의 그 상태, 이것을 보고 어제 간밤에 뭐냐면 잠을 충분히 못 잤거나 뭐 제대로 자기 그 몸을 조절을 못 했거나 하는 그런 과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그냥 자기가 막 간밤에 잠을 못 잔 걸 막 극복하기 위해서 뭐 잠을 더 자든, 아니면 뭐 자기가 술을 마셨다. 그러면 술을 깨기 위해서 뭐 목욕을 하든 막 이런 식으로 애를 쓰고 있다면, 그 뒤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예측이 가능해요, 아니에요? 지금 막 뭔가 자기가 문제점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려고 있다. 그럼 오늘 저녁이나 내일에는 어떻게 된다? 상태가 좋아질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 바로 이제 이게 운명학이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의 상태를 보니,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는 어떤 결과를 이렇게 이어나갈 것이다. 결과로 연결될 것이다. 이런, 그러니까 지금의 상태를 봐서 지나간 과거나 흘러온 것, 그 다음에 지금의 상태를 봐서 연결되기 쉬운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그 주로 이제 공간적으로는 우리가 소위 상을 봐서, 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 모양도 됩니다. 그 보통 이제 우리 상이라고 할 때에 주로 이제 뭐 공간적인 것은 꼬락선이를 보니까 어떻다고요? 우리 꼬락선이 말해가지고 꼴이죠, 꼴. 그죠? 꼴 뭐 하네? 꼴값 한다는 게 뭐냐면 꼭 생긴 꼬라지대로 뭔가 행동이라든지 뭔가 그 작용이 이루어지더라.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소위 그 꼴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드러난 모양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상은 뭐냐면 행위적인 거예요. 행위적인 것이 시간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뭐냐면 자기가 막 성공을 위해서 막 열심히 그냥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있더라. 그것도 하나의 지금의 그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 기준으로 해서 그 현재에 드러난 모습, 그리고 현재에 가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행위, 이런 것이 어떻게 쌓여서 연결되느냐, 이것을 이제 보는 것이 이제 주로 이제 공간 개념이 조금 더 우선된 개념에서 우리가 상을 우리가 운명적인 것을 가늠하는 거죠. 가늠하는 것. 그 다음에 시간적인 것은 뭐냐면, 소위 우리가 태어날 때 시간도 있죠. 그걸 태어날 때 시간을 뭐라고 해요? 연월일시를 연월일시. 그 사람이 태어난 해와 달과 날과 시, 이렇게 네 가지 기본적인 기준, 이런 것을, 기둥이 몇 개냐면 네 개가 되니까 넉사자를 써서
사주가 되는 거죠. 팔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팔자. 팔자라는 말하고 이제 사주라는 말하고 뭐가 다르냐? 일단 글자는 달라요. 그죠? 사주라는 말하고 말이 다르니까. 근데 우리가 간지 표현을 할 때 올해가 무슨 해예요? 경인년일 때 그 글자가 몇 개예요? 경인. 글자가 한 글자, 두 글자죠. 그죠? 그러면 달의 표현도 간지 표현을 한다면 몇 개예요? 달의 표현도 간지 두 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일도 마찬가지, 시도 마찬가지. 연월시 모두 글자가 2 곱하기 4. 사주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글자가 8개라고 해서 그냥 팔자라고 이렇게. 사주나 팔자라는 말은 원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그 사람이 그 태어난 시간에 부여해서 해석을 해놓은 것이 우리가 팔자인데 주로 이제 간지술에 의한 것이 이제 특성이 되는 것이고 특징이 그 다음에 이제 유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유김은 뭐냐면 마찬가지로 시간이에요. 왜 하필 그 사람이 나에게 뭘 묻나 이런 걸 갖다가 시간적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서 지나온 과거와 미래를 이렇게 추측하는 그런 어떤 학문 체계가 시간 중심의 그 운명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사실 이게 좀 뒤섞인 형태로 이미 그 많이 그 이렇게 상을 보는 습관, 우리 상을 본다는 것이 점을 치는 습관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점을 친다는 말이 뭐냐면 점 친다는 게 무슨 우리가 여러분 TV에서 무슨 뭐 그냥 대나무 이렇게 꽂혀 있고 방울 소리 째르릉 들리면서 이런 식으로 그 이미지 메이크업을 했거든요. 실제로 고대 아카데미거든요. 고대 아카데미. 지금 이 시간은 무슨 아카데미예요? 신세계 아카데미잖아요. 너무 힘주고 들으시는 것 같아. 이게 역학이라는 게 그래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까 너무 이렇게 머리 힘주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에 뭐냐면 아카데미 왜 아카데미냐? 고대에 이제 무라고 하는 거 우리 지금 흔히 이제 지금 굉장히 그 좁은 의미로 우리가 무당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위 그 모든 학술 체계를 그 취합하고 있던 집단 이런 뜻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아카데미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무의 여러 가지 학문 체계에서 쭉 떨어져 나온 게 우리 제자백가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사람들의 수많은 그 학술 체계를 하게 떨어져 나가면 우리 제자백가가 되고 순수한 어떤 무의 영역만 남거든요. 무의 남는데 이 무의 영역은 사실은 뭐냐면 신에게 뜻을 묻는다 이런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천문 관측을 통해서 결국은 사람과 하늘과 땅의 관계를 갖다가 학문 체계로 분석한 게 있어요. 그게 주로 이제 우리가 고대의 천문이나 역법의 체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뭐냐면 점술화하면서 점수라는 거 점치는 데 써먹었다는 거예요. 원래 자연의 원리를 그 점치는 데 써먹음으로써 이게 뒤에 이제 이게 완전히 무슨 전법을 위한 체계인 줄 알지만 그게 아니고 과거에는 이게 자연을 분석하는 하나의 학문 체계였다. 그 중에 뭐에 치중했냐? 변화라는 거죠. 변화한다. 자,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가 하루에도 뭐예요? 밤과 낮. 그죠? 주야가 왕래하죠. 그죠? 그 다음에 1년은 뭐예요? 계절이 몇 개? 그래서 4계절이 어떻게 해요? 가고 오고. 이렇게 순환하죠. 그죠? 이렇게 계절이 순환성을 가지고 또 하루에도 어떻게 해요? 밤과 낮이 오가는 이런 어떤 작용들을 결국 이제 하나의 그 학문 체계로 이렇게 쭉 분류를 해둔 것이다. 그것을 기준 삼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크게는 우리 두 가지로 이분법을 하면 소위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음양은 들어보셨죠? 아무리 안 들어보셔도 음양이 뭐냐면 자연의 어떤 운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의 기준을 두고 두 가지로 이분법을 한 거예요. 이분법. 그러니까 제일 간단하게는 음이라고 하는 것이
음의 개념은 아시죠? 그죠? 뭔가 이렇게 안으로 잡아당기거나, 잡아당기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밤낮 정도로. 네. 밤낮. 네. 밤낮 정도로 이렇게 해두셔도 제일 처음 개념 잡으시는데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자, 밤낮 이렇게, 밤도 낮도 없이 싸돌아다닌다 이렇게 말해도 밤낮 없이, 그죠? 이거 허구 헛날 할 때 이런 개념으로, 그죠? 밤과 낮이라면 뭐예요? all day란 말이죠, all day. all day and night. 영어 수업은 아닙니다. 제가 의미를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all day and night이면 24시간 풀로, 그죠? 풀로 뭔가 어떤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어떤 개념을 쓸 때 우리가 밤낮 없다. 이렇게 말을 쓰는데, 소위 그게 밤에 이루어지는 운동이 뭐냐. 밤에 이루어지는 운동이 뭐예요? 일단 밝다, 어둡다. 밝다고요? 아, 그러니까 미군가에 가면 밝긴 밝죠. 예. 자, 밤에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하늘과 땅이 어두워진다. 자, 그 다음에 이슬이 마른다, 밑으로 내려와서 맺힌다. 이렇게, 그죠? 아래로 내려와서 맺히고 어두워지는 어떤 운동성. 그 밖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안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엉기는 어떤 운동성. 이런 것이 주로 이루어지죠. 밤에는, 그죠? 낮에는 뭐예요? 긴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그 다음에 뭐예요? 노랫말이에요, 노랫말. 긴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뭐처럼 그 아침 이슬은 말라요 그대로 있어요. 예? 아침 이슬이 말라요. 아침 이슬이 맺혔다가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예, 마르죠, 그죠? 그렇게 마르는 작용, 말라서 밖으로 날아가는 작용이 날아가는 작용. 발산하는 작용이죠, 소위. 예, 그 형태를 뭐예요? 저 운동성을 줄여서 옮기는 게 아니라, 운동성을 뭐예요? 활발하게 해서 밖으로 튀어나가는 작용.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적으로 밤과 낮의 운동성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양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배울 때, 음은 여자고, 양은 남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리적인 어떤 형태만을 음양으로 분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큰 의미는 뭐냐? 음양이란 운동성 차이라는 거예요. 운동성 차이. 그러니까 음이 뭐냐면은 잡아당기는 운동이라면 양은 뭐예요? 펼쳐지는 운동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음이 밑으로 내려오는 운동이라면 양은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가는 운동. 이렇게 크게 사물이나 기운의 운동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음운동 아니면 양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어떻게 해요? 숨을 쉰다 할 때 숨을 계속 마셔요? 아니면 마시고 내뱉고 마셔요? 예, 마시고 크게 봐서는 두 가지 운동이죠, 그죠? 자, 내뱉는 운동, 그 다음 마시는 운동, 그죠? 내뱉거나 마시는 운동. 이것이 계속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기준으로 한다면 밖으로 튀어나가는 게 발산, 안으로 잡아당겨 넣는 게 수렴. 그래서 이런 발산과 수렴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유지된다는 거죠.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 이렇게 쓰는 거 맞아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도 명이 들어가지고, 그죠? 물론 여기에 우리가 목숨명자라는 의미로 하지만, 목숨이라는 것도 되고, 결국 이미 부여된 것이라는 뜻도 돼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예요? 숨을 하나는 쉬고 있고, 하나는 숨을 안 쉬고 있는 거죠. 그 다음 하나는 움직이고 있고, 하나는 안 움직이고 있고, 그죠? 그 옛날에 무슨 그 불교 설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버지 보고,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의 죽음을 너무 애통해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아들이 그 지혜를 내가지고 죽은 소 앞에 가가지고 풀을 먹이려고 하잖아요. 혹시 그 내용 들어보셨나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한테 일러준 거예요. 당신 아들이 미쳤다고. 가서 보니까 소에게 풀을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소에게 풀을 먹이려고. 그래 아버지가 야 이놈아 죽은 소가 어떻게 풀을 먹는단 말이냐. 이렇게 하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이 소는 필시 풀을 먹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보십시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뿔도 있고, 몸도 있고, 다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런 미친놈을 봤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다시, 아무래도 죽은 소는 절대로 풀을 먹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그때서야 아들이 이야기하죠. 아버지, 그렇습니다. 죽은 소는 풀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그 돌아가서 이제는 육신도 없는 할아버지를 그렇게 할아버지 죽음을 애통해하고 생각한들 할아버지가 밥을 드시겠습니까? 국을 드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아버지를 깨우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산 것 죽은 거 아시죠? 그죠? 자, 살아있다는 것은 이렇게 외부와의 그 음양적인 대사, 주고받는 대사가 있다는 거죠. 주고받는 대사. 주는 것이 양운동, 그 다음에 받는 것이 음운동. 자, 그렇게 이제 이 운동을 그 크게 이분법으로 처리한 것이 이런 음양에 대한 표현이다. 우리 태극기 보면은 어디에 표현되어 있죠? 태극기 그리죠? 아셔요? 태극기 시험 한번 칠까요, 오늘? 네? 태극기. 주관식 어려우면 객관식으로 내드릴까? 뭐,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배치 달고 이런 분들도 시험 치면요, 점수 안 나와요. 우리나라 국기도 제대로 이게. 가운데 보면 올챙이 있죠, 올챙이. 그죠? 이 올챙이 두 마리가 뭐예요? 크게 봐서 이게 태극기라고 하는 것이, 태극이라는 것이 클 태자의 그 극자인데, 이게 꼭 물리적으로 그 극자, 이 태극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크고 원만성을 가지고 있는 것, 시간적으로 끝이 없는 것, 이런 걸 좀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이 결국 뭐냐? 변화다, 변화. 변화 안 하는 건 죽은 거다, 이거죠. 죽은 소는 풀을 뜯지 못한다. 죽은 사람은 음식을 먹지 못한다. 그죠? 살아있는 것은 계속 움직인다. 그죠? 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계속 가면 우리가 음식을 먹기만 먹어요. 먹고 나서 배설을 해요. 이게 먹고 배설을 하잖아요. 이게 먹고 뱉는 것이 뭐냐면 이런 양운동과 음운동이 교환되고 있을 때 이것이 뭐냐면 생명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거기에서 이제 크게 이분하자면 요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음양, 하나는 음운동, 하나는 양운동. 낮이 되었다가 밤이 되었다가 숨을 삼켰다가 숨을 뱉었다가 이런 식으로 이런 그 살아 움직이는 것, 끝이 없는 것,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계속 어떤 운동, 이런 음양이라고 하는 운동성을 주기적으로 이룩하고 있다. 자, 안 어렵죠? 짝대기도 들어갈까요, 그러면? 짝대기 들어가면 이제 힘들어지죠. 자, 짝대기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가서 태극기 한번 보세요. 자, 그 음양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 분류법이라 했죠. 그럼 여기에 조금 더 이제 분류를 더 가한 것이 뭐냐면, 자, 순서대로 우리가 좀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크게 이렇게 분류를 해서, 자, 양이라고 하는 것이 밖으로 튀어나가는 운동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이제 양운동과 음운동을 조금 더 세분해가지고 4단계로 쪼갠 것이 우리가 사계절이라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것이. 자, 봄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 강둑에 싹이 터요? 오히려 잎이 말라요? 강둑에 싹이 뜨고 그 수많은 어떤 뭐예요? 그 씨앗 속에 감춰졌던 것들이 밖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하죠. 이렇게 그 튀어나오는 운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봄운동이다. 즉 갇혀 있다가 밖으로 삐져나오기 시작하는 것. 자, 삐져나온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그냥 바로 떨어져 버려요? 아니면 확 발산해요? 예, 그렇게 잎을 갖다가 더 크게 키우고 꽃을 피우고 하는 이런 어떤 발산 운동이 시작되죠. 그죠? 그래서 초기 단계의 양운동, 그 다음에 양운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여름이다. 그 다음에
가을은 뭐냐? 가을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자, 더 잘한다, 더 잘하지 못한다. 추풍 뭐예요? 추풍. 추풍이 가을 바람이란 말이죠. 가을 바람은 추풍? 낙엽이, 낙자가 무슨 낙자예요? 엽자가 입엽자, 그죠? 추풍에 오히려 잎은 뭐예요? 오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말라 떨어진다. 이렇게 떨어지는 작용. 그 가을을 영어로 뭐 오톤 말고 영어로 표현하면 fall이 뭐예요? 그냥 떨어지다. 떨어지다. 그래서 봄은 그러면요. 봄은 스프링은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튕겨져 나가는 거. 갇혀있지 않고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기운, 어떤 기운이 튕겨져 나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튕겨져 나가고 떨어지고 하는 이 두 가지 동작이 양운동의 시작점, 음운동의 시작점이고. 자, 겨울에는 어떻게 돼요? 겨울에는 자, 겨울에는 이 나뭇가지에 어떻게 해요? 나무야 겨울나무야 노래도 있죠. 겨울나무는 어떻게 해요? 잎이 무성하다 아니면 다 떨어지고 없다. 그래서 밖으로 자기 기운을 밖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다 뭐냐면 숨겨놓은 상태. 그래서 우리가 그 천자문 보면 이런 구절 앞부분 얼마 안 가면 나와요. 추수, 동장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추수는 아시죠? 추수를 하다. 우리 가을에는 거두어들이고 겨울에는 숨는이라는 숨길 장자예요. 숨는다. 그래서 겨울에는 뭐냐면 외부적인 활동을 멈추고 이렇게 씨앗 상태로 딱 숨어서 자기 기운을 숨기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뭐냐면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운동이거든요. 운동. 어떤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운동성이 어떻게 해요? 운동성을 크게 2분하느냐, 4분하느냐. 여기도 조금 더 이제 분류를 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오행이라고 들어보셨죠? 오행. 들어보셨어요? 그 오행에서 이제 뭐냐면 봄의 운동을 대체로 무엇의 운동? 목이라고 하는. 요 행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행자의 의미가 뭐일 것 같아요? 행자. 단일 행자. 흔히 그냥 단일 행자라고 가지고 있죠. 큰 옥편을 찾아보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무리지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장정 한 서너 명이서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슬슬 걸어가는 거예요. 슬슬. 걸어가는데 이 사람은 앞서기도 하고 뒤서기도 하는데 이쪽으로 가고 있다. 다 같이 무리지어서 거리 가고 있는 걸 의미하는데 이 행자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해? 동작을 의미해요. 동작. 그죠? 동작. 근데 대부분 다 여러분들 교양적으로 조금은 들어보죠.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동양에서는 자연의 어떤 원리를 설명하는 이론 중에 음양 오행 이론이 있다. 그죠? 음양 오행은 그죠? 음양 오행 이론이라 이렇게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러면서 오행은 뭐냐면 목화토금수가 그것이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목화토금수가 그것이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가 서양의 그 자연 철학에서 말하는 만물의 어떤 기원은 불이다. 만물의 기운은 물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사물이나 원소론적인 개념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이게 원소라고 하는 겁니다. 판이 이게 왔다 갔다 해서 지금 이 글이 예쁘게 하는데 이렇게 좀 잡아줘야 되는데. 자, 이 오소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소론. 그러니까 옛날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그 오행은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은 이 원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은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화는 불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이런 원소로도로 이해를 함으로써, 이게 이제 동양 철학은, 뭐 그런 게 있다더라. 이러면서 이제 대충 생각 속에서 저 한쪽 구석에 서랍에다 넣어버리죠. 그거 뭐 복잡한 거야. 그냥, 그냥 그렇게
처리해버렸는데, 실제 이런 의미상의 어떤 그 해석에서 곡해가 있었기 때문이죠. 동양에서 말하는 그 오행과 이런 그 목화토금수는 서양의 자연철학에 말하는 불이 만물의 기원이다. 이런 어떤 그 원소론적인 입장과 다르다. 두 번째,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냐면 단일 행자죠. 그죠? 어떠한 운동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운동성이나 경향성, 기운의 어떤 경향성에 대한 어떤 그 표현을 오행이라는 걸 통해서 밝혀놓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 운동성을 밝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우리가 좀 간단 명료한데, 목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한 중간에 보면 한 토가 하나 더 들어오죠. 그죠? 토라고 하는 단계를 더 설정하는데,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운동성의 어떤 방향, 운동성의 경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 중간에 토가 설정이 되는데요. 자, 이 목이 봄에 대응되는 건 아시겠죠? 자, 이게 봄이 와서 이루어지는 운동은 어떻게 해요? 주로, 우리가 대지에 갇혀있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싹을 틔우고 이렇게 쭉쭉 올라오죠. 자, 이걸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우리가 스프링처럼 튕겨나간다는 거예요. 어느 밖으로 향해서. 그죠? 자, 이렇게 봄의 어떤 기운이, 이룩하는 어떤 운동성은 사물 중에서 보니까 나무가 그 가지는 운동성과 흡사하더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름은 뭐예요? 말 그대로 불기운이 넘쳐나는데 이때 불기운이 막 뜨겁다 덥다만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튀어 올라오던 놈들이 어떻게 해요? 가지가 이렇게 벌어지죠. 그죠? 그것도 가지 끝에는 뭐가요? 이렇게 꽃이 피죠. 그죠? 꽃이. 이렇게 만물이 어떻게 해요? 꽃을 피우면서 발산하는, 밖으로 벌어지려는 어떤 발산하는 운동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화운동이라는 것이죠. 자, 금은 말 그대로 가을하고 똑같으니까, 자, 이렇게 벌어지고 올라가다가 밑으로 내려온다 했죠. 그죠? 떨어지기 시작하는 요 운동. 요게 이제 소위 금운동이에요. 금은요, 금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돌멩이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또 역학책 이런 거 좀 사보시면, 처음에 그냥 이걸 원소론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를 함으로써 이때부터 보통 책을 덮습니다. 뒤에 이거 다음에 뭐 배우느냐 하면 이제 상생상극설 이런 걸 배우거든요. 상생상극설 배우면서 이제 야, 이거 돌멩이로 나무를 찍어서 금이 목을 극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뒤에는 이제 학문적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이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응용을 해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런 개념을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되는데, 이 금은 뭐냐? 돌멩이가 아니다. 자, 금의 운동이 실현되어서 사물로 드러난 것 중에는 이렇게 단단하고 굳어지려는, 마르고 굳는 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꽃핀 자리에 뭐가 맺혀요? 이 가을바람이 불면. 열매는 뭐예요? 단단해요. 풀처럼 부드러워요. 단단하잖아요. 그죠? 그 단단함하고 견강함이 생기는 것이 바로 그 금행이라는 거죠. 금행.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은, 목행, 화행, 금행. 수행은 뭐냐면, 이건 물 아닙니까? 물도 그런 성질이 많이 드러나는 사물에 해당하죠. 하는데, 물이라는 건 뭐냐면, 천지 만물이 우리가 한밤중이란 말이죠. 또 한겨울이고, 겨울이 되면 어떻게 밖으로 외부적인 활동을 멈추고 가만히 움츠려 있는 거죠. 움츠려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밖으로 튀어나가요? 아니면 가장 골짜기로 모여들어서 뭉쳐요? 그러니까 물들이 어떻게 해요? 낮은 곳으로 파고들어서 한 곳에 모이죠. 그죠?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모이는 작용. 이게 이루어지는 게 바로 수행의 단계다. 근데 그런 성질이 잘 드러난 사물이 있으니 그것이 뭐냐? 물이더라는 거예요. 물. 자, 그 다음 거기에서 이제 요 중간에 토의 단계가 하나 더 들어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봄여름에 만물이 이렇게 발산한 연후에 어떻게 해요? 더 이렇게 막 무성하게 자라요? 못 자라요? 늦여름이 되면은 낙엽이 바로 지지도 않으면서
잎은 계속 매달려 있죠. 그죠? 더 자라지도 않고, 예, 떨어지지도 않는. 그 중간 단계.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그 중간 단계에 뭐가 있다? 예, 하나의 운동이라고 하는 단위를 집어넣어서 이게 토행이라는 단계를 하나 집어넣게 되는 거죠. 분명히 다르니까. 이 봄이 어떻게 해요? 목이 이렇게 오른다면, 화는 뭐냐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벌어지는 단계거든요. 그 다음에 토는 뭐냐면 이게 올라와가지고 더 벌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요런 단계로 있는, 무성한 상태로. 그 다음에 뭐예요? 가을은 뭐예요? 여기서 도로 뭐냐면 떨어져 내려오는 운동이죠. 떨어져 내려오는 운동. 떨어져 내려오는 운동. 그 다음에 수는 뭐냐면 떨어져 내려와서 엉기는, 서로 이렇게 엉기는 작용. 요 운동 단계를 넣음으로써 이제 뭐냐면 자연의 어떤 순환은 몇 단계로? 5행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이게, 나무, 불, 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전부 이런 순환성을 가진다. 그러니까 남녀 애정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녀 애정 관계도. 그것도 다 뭐냐면 시간 속에 있는 거니까. 갑돌이와 갑순이가 사랑을 했는데 마음을 표현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어떤 운동은 어떤 단계일 것 같아요? 1번 목, 2번 화, 3번 수. 밖으로 표현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단계. 예? 그래, 그거 수운동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갑순이한테 연애 편지를 살짝 쓰든지, 먹을 거 맛있는 걸 좀 갖다 주든지, 예. 이렇게 하면서 자기 표현을 조금씩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단계, 예, 그죠. 목을 놓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뜻이 저는 전달되어서 결국 서로 막 이제 상대방이 반응을 하면서 뭐냐면 이거는 막 그냥 생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죠. 막 남자 여자가 막 그냥 사랑이 뭐 붙는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어디 갔었냐 이러면서 막 서로 뺨 때리고 난리 나죠. 예, 요게 화운동.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불이 붙었다. 그 다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냥 서로 잘 지내고 막 그냥 입안에 넣어준 거 빼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잘 지내는 단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게 토행이에요. 토행. 근데 거기서 더 미쳐서 난리는 안 피우는 단계. 그죠? 그렇게 하다가 조금 시간이 흘러가면서 뭐가 좀 점점점 뭐가 자꾸 시들시들해지는 단계가 오죠. 예. 이렇게 시들시들 서로 사람의 관계에서 결국은 어떤 서로 애정이라고 하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다가 불이 붙었다가 결국은 뭐냐면 그 애정 단계가 좀 유지되다가 서서히 식어가는 단계. 여러분 그 대중가요 보면 대부분 다 요 안에 있다. 전부 다 노래가. 그래서 입은 분명히 사랑해 말을 하는데 몸은 뭐냐면 몸은 자꾸 이렇게 마음도 멀어지고 그죠. 예. 그 이러는 내가 정말 이게 뭐 미워 그러니까 막 생각으로는 내가 좀 좋아해 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몸이 안 땡긴다. 그게 이제 금 운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전부 다 이제 요 단계에 들어오면 이제 이별 노래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사랑했지만 갈 길은 그 노래 있는데 그게 노랫말이에요. 이별의 시간표대로 떠나야 돼. 그죠? 가을엔 가을에 이게 가을이잖아요. 그죠?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차라리 하얀 그 결국 떠난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이런 운동 단계가 이뤘을 때가 이제 소위 그 금행, 운동성이 금의 운동성 속에 이미 들어왔구나. 이제는 식어가고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운동을 하는 것이구나. 그 다음 수행은 뭐예요? 수행은 거의 이제 자기 본래 제자리로 돌아가서, 즉 우리가 식물로 친다면 씨앗으로 되돌아가서 외부적인 활동을 멈추고 자기 영역이나 위치에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때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당신도 울고, 잊은 줄 알았었는데, 이게 당신도 울고 있다. 이게 서로 뭐냐면, 서로 어떤 애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운동성 속에서 결국은 그게 서로 완전히 단절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비유를 해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 오행에 대한 어떤 이해를 이런 그 원소론적으로 이해를 함으로써 결국 그 처음부터 개념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개념을 갖다가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천재반이기 때문에 사실요 이게 역학 10년의 사람들도 지금 들으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 때문에 오래 생각을 못 고쳐요. 제가 강의를 몇 년 했는 줄 아십니까? 1987년부터 했어요. 23년 했습니다. 23년. 올해 몇 년이에요? 2010년이면 몇 년이에요? 한 20몇 년 되겠다. 20한 3, 4년 되겠다. 그죠? 근데 제일 강의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10년 이상 공부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야 저렇게 봐도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제가 1986년, 7년도에 이 공부를 한참 할 때 저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그 직업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쨌든 간에 막 열심히 공부를 해서 뭔가 결과를 내야 되는데 그 현실하고 이론하고 차이가 계속 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옛날 사람들이 그 숨겨둔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해서 막 책을 막 죽도록 봤다니까요. 죽도록 보다가 모르겠다, 결국은. 모르겠다 한 다음에 책을 다 태워버렸어요. 1987년도에. 태워버리고, 자연을 한 관찰하자. 자연을 관찰해서 5행이 틀리고 한 7행이 맞다면 7행으로 분류를 하자. 이렇게 그 새로운 어떤 그 분류 체계를 만들어서라도 결국 공부를 마쳐보겠노라고 하다가 옛 사람들의 말이 어느 날 문득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사람들 말이 이 말이 아니고 이 원소를 말한 게 아니라 어떤 운동의 단계를 말한 것이구나 하는 순간부터 이 수많은 어떤 그 동양 철학의 그 체계를 그냥 새로 그냥 재구성을 확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이제 공부하면서 빠지기 쉬운 오류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꾸 비유를 들어서 그 제3 이렇게 거듭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부분까지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잘 됐다면 나머지는 이제 거저먹기예요. 거저먹기. 거저먹기가 뭐냐면 자, 요걸 뭐냐면 이제 요게 5단계죠. 5분법이죠. 그죠? 5분법을 확장한 게 뭐냐? 10분법이에요. 10분법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10간이라는 거예요. 갑을, 병정, 무. 그 다음에 기경, 신임계. 아시죠? 뭐 경신임계는 뭐 천간은 다 아실 건데 이게 소위 10간이죠. 그죠? 10간. 자, 10개의 운동 단계를 설정해서 분류해 놓은 것이 이제 10간이 되는 것이고 그 운동 단계는 갑을, 병정, 무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2개씩 잡으면 되겠죠. 그죠? 목화, 토금수를 이렇게 2개씩. 눈치 빠른 사람은 이렇게 자동으로 분류를 2개씩 이렇게 묶어서 하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여기에 하나 더 이제 분류를 좀 더 가한다면은 12지. 자, 12지는 뭐냐면 12개니까 한쪽이 6개가 배치되겠죠. 자, 우리가 입춘이 들어있는 것을 지상에서 실질적인 양운동의 시작으로 봐서 임묘진, 사오미, 그 다음에 신유술, 해자축. 자, 이렇게 이제 요렇게 크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우리 이 체계를 그대로 써서 우리가 1년을 몇 달로 나누어요? 12개월로 나누죠. 그죠? 12.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숫자 체계는 다 우리가 십진법의 그 숫자 체계를 쓰면서도 1년은 뭐로 써요? 12달로 쓰고 있죠. 12달. 1년 12개월 쓰는 게 뭐냐면 자연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운동성을 크게 저런 단계로 분류했을 때 가장 원만성, 자연스럽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절기를 더 보태놓은 게 뭐예요? 24절기죠. 24절기. 그 분류는 더 이렇게 단계를 더 쪼개 들어가면 더 많이 해나갈 수 있습니다만 크게 분류해서 이런 정도로 분류하니까 어떤 변화의 양상, 모양,
분류하는데 큰 무리가 없더라 하는. 그래서 이제 소위 그 10간 12지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이런 10간 12지의 그 조합을 통해서 자연의 운동을 어떤 단계로? 60단계로까지 확장한 거예요. 60단계. 60 간지죠, 그죠? 요걸 이렇게 서로 배속을 시킨 거예요. 배속을 시켜서 우리 최소 공배수가 우리가 60에 해당하므로 이제 60 간지 체계를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죠. 소위 우리가 일진에도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올해가 경인년이죠, 그죠? 자, 경인년에는 뭐예요, 이게? 천간은 경에 해당하고, 지지는 무엇에? 인에 해당하여 이런 어떤 기운이 하늘과 땅에 부여된다 하는 거죠.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그렇게 글자로 이렇게 이론을 만든 게 아니라 그 목성의 주기죠. 목성 주기가 약 한 11.86년쯤 돼요. 그러니까 목성의 그 주기와 주기에 의해서 그 영향을 받는 것과 이 12년이 순환하는 것하고 거의 흡사하다.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분류 속에 나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이해를 좀 해 두셔야 이게 뒤에 나는 범띠인데 내 직업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런 걸 이해하실 수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죠. 우리가 특히 우리 사주팔자하고 연관되어서 해석을 할 때는 요 10간하고 12지가 해석의 그 필수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정도는 외우시죠, 그죠? 예. 10간,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12지는 원래는 뭐냐면 자축부터거든요. 자축부터. 자축 이렇게 읽어나가지고, 그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읽어나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이 분류표에서는 임부터 시작했죠. 그죠? 왜 했느냐면 원래 그 하늘에서 양이 시작되는 것. 하늘에서 양이 시작되는 것은 뭐냐면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것. 언제부터예요? 가장 밤이 긴 날이 언제예요? 밤이 긴 날. 동지죠. 그럼 동지 그 다음 날은 더 밤이 깊어져요? 근데 낮이 길어져요? 그렇게. 이 동지 달부터 원래 양이 시생하는 거죠. 양이 시생하는데, 처음으로 이제 하늘에서는 이제 볕이 좀 더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볕이 좀 더 많아지는데, 땅은 어떻게 해요? 땅은 얼어붙어 있죠, 아직.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이 기운이 도달해가지고, 실제로 양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것은 뭐라고 쓰죠, 우리가? 무어대길? 입춘. 그러니까 지상에 이 입자가 무슨 입자예요? 예? 이렇게. 설립자잖아요. 섰다, 그죠? 즉, 봄이 이 땅에 딱 이렇게 섰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자연의 이걸 뭐냐면 타임렉이라고 하는 건데, 타임렉. 우리가 셔터를 누르면 어떻게, 사진기 셔터를 이렇게 누르면, 그 셔터에 손을 얹었을 때에 찍혀요. 셔터를 누른 다음에 시간이 0. 몇 초라도 흐른 뒤에 찍혀요. 예? 그리고 조금 시간 걸리잖아요. 그죠? 셔터를 눌러가지고 기계에 작동하기까지. 자, 이걸 우리가 셔터렉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셔터렉. 시간 왜곡이 생기는 거죠. 예, 시간 왜곡. 그것처럼 자연도 뭐냐면은 이 기운적으로 하늘은 뭐냐면 해가 길어지더라도 땅이 덮여지는 데는 뭐가 걸린다? 시간이 걸린다. 조금 더 쉽게 해드릴까요? 우리가 물을 끓이는데 라면 냄비물이 빨리 끓어요? 찜통물이 빨리 끓어요? 예? 찜통에 내가 소뼈를 구우려고 곰탕을 끓인다. 자, 이때 물을 끓이는데 어느 게 빨리 끓어요? 예? 1번 곰탕.
이번, 여기에 더 빨리 끓죠, 그죠? 예, 빨리 끓는, 근데 왜요? 왜? 그 기운을, 더운 기운을, 불기운을 받아들이는, 대상이, 그죠? 그러니까 작으니까 금세 반응하고, 요건 뭐예요? 양적으로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기운을 가했어도, 그 반응이 오기까지 시간적으로 뭐가 걸린다? 왜곡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땅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땅도 더운 기운을 자꾸 가해주더라도 빨리 따뜻한 곳에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 어떤 시간 왜곡 요소 때문에 지상에서 양의 기운이 제대로 일어서는 것은 언제부터? 입춘서부터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그 입춘의 이후에 본격적으로 자연현상에서는 이제 밖으로 싹도 나고 꽃도 피고 이런 작용이 계속 이루어지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하나의 우리가 이 사주팔자를 공부하기 위한 일종의 그 수로지만 이 수로뿐만 아니라 사실은 역법 체계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수없이 우리가 간지라고 하는 표현은 나오죠.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이상 새로 배울 문자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천재반이기 때문에 제가 천재반으로 끝을 내드릴게요. 더 이상 문자를 안 배워도 요 글자의 뜻과 의미 정도만, 뜻과 의미를 모르겠으면 요 표만 그냥 가만히 그려놓고 보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타고난 어떤 띠의 인자에 말이 있다. 어떤 사람이, 물론 이거 띠라고 합시다. 말띠하고 돼지띠하고, 자, 이래 두 가지 단순하게 띠만 비교했을 때 누가 역동적이고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10년 공부한 사람보다 더 해석을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두면 자동으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범, 토끼, 용 이런 어떤 그 동물의 어떤 어떤 기질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연의 운동성을 운동성 속에 배속을 해놓은 것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요런 어떤 운동성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요 표에 의해서 여러분이 분류를 해 두신다면, 뒷날에 그 간지체계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무리 없이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진도를 더 나갈 수도 있지만, 힘이, 아마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 질문을 갖다 그런 제가 질문을 쭉 이렇게 받고 답을 해드리는 식으로 일단 해서 오늘을 마감을 하고, 그 직업하고 연결되는 애들 구조나 내용은 그 본 진도에 나갔을 때 이렇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역학 전반에 관한 어떤 질문도 좋고, 아니면 직업이라든지 이런 주제에 관련된 것도 좋으니까, 질문하십시오. 질문에 대해서 제가, 예. 예.